바랍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. 건보공단 심평원 통합 관련해서는 어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사항이고, 오늘 또 공단 이사장님께도 또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심평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. 이전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. 어제 건보공단 심평원 재통합 관련해서 복지부 장관께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단 심평원 통합에는 동의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심평원에서 하던 진료비 청구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. 또 건보공단의 인력 효율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. 하지만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는 있겠다.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사장님께도 예, 아니오로만 여쭤보겠습니다. 공단 심평원의 통합 필요성 혹은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? 통합이라고보다 저는 그 청구와 지급의 자료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격관리와 사후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현재 일관되게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이제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공단에 이관하기보다는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. 하든지 아니면 연계를 하든지 연계. 되도록만 해주시면 되겠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건보공단의 인력 효율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효율화라는 그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추상적이라고 보는데, 줄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러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도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나고 올해도 치매 특별히 5만 명이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그 집중적인 질의가 아니라서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심평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. 그 똑같은 질의 못 받으셨죠, 오늘? 네. 예. 그러면 그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 통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? 통합 운영. 통합 운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서 제대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심평원 진료비 청구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로 지속하면서 효율화하는 방안을 생각하시겠네요. 그러신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이제 건강보험은 국가가 관장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그 2000년도에 이제 지역과 직장 보험이 통합되었고 또 같은 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설립된 것이죠. 그 설립됐을 때 취지를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단에서 함께 하다 보면 재정 중심으로 진료비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겠다. 그러면 진료가 또 재정에 영향을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의료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전문성 또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결국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가면서 이제 통합 운영의 얘기가 각 그 공단뿐만 아니라 어제 질의 중에 나온 것에서는 기재부가 보건 분야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됐다.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검토의 일환으로 된 것이지만 결국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상호 협력과 협조 또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심사평가원장님께서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역할을 각각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두 기둥이, 하나는 그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로서 공단이 밖에 나가서 보험료도 걷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재정 관리를 하고 심평원 어머니로서 어떻게 그 요양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키우고 환자들에 대해서 질 좋은 의료를 구매해서 그들이 활용하게 하느냐에 가장 커다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
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관리를 기가 막히게 서로 협조해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잘 알겠습니다. 공단 이사장님과 심평원 원장님의 입장 정리를 통해서 또 이 부분을 국민이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. 공단 이사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. 지금 급여 제한자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 제한자로 돼 있죠. 무자격자는 물론이고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부당수급 내역이 보니까 2013년 말 기준 1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실제 징수한 거는 2.3% 340억밖에 안 되던데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새누리당,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과제가 또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급여 제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수급자 자격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. 지금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을 협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료기관에서는 협조하지만 이게 사실 강조사항과 다름없다라는 지적을 합니다. 그래서 왜 강제사항이라고 하나 보니까 급여 제한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된 경우 결과적으로 이제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예. 그래서 그런 결과를 알고도 무자격자나 또 부정수급자에게 진료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또 건강보험증 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오류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것은 공단의 1차적인 수급자 자격 관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보공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물론 자격 관리에 대해서 공단이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죄송합니다. 14조에 보면 첫 번째 공단의 업무가 가입자 및 피부요양자의 자격 관리로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 당연합니다.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. 지금 1차적으로는 체납자 1,494명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시범 사업이 끝나면 대상자가 늘어나죠. 160만 명 중에 생계형 체납자 56만 명을 제외하면 이제 108만 명이 되는데요. 이분들을 의료 현장에서 접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의료기관의 뭐 행정적 낭비, 대기 시간의 오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확인해서 그 결과 그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진료 거부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또 가장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의료기관의 협조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책임을 돌리게 명의 대상을 진료하는 현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더라도 108만 명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좋은 말씀입니다.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독일이나 대만이나 외국에서는 IC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한 10여 년 전에 그 IC카드 제도를 촉진을 하다가 이 개인정보 보호 이런 문제 때문에 됐는데 저는 그 근본적으로는 IC카드 제도를 시행해야 완전히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 사회보험의료가 존속하려면은 가입자나 공급자나 보험자가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보험 자체가 깨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이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